이런 얘기를 길게 해야 되니까 또 속상한데 그 커피 원가 발언 이게 지금 120원. 주말 내내 이게 그러니까. 난리였고 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와요? 맞지? 왜? 그 나도 사실 집에서 이렇게 쉬다가 종편을 통해서 이 커피 원가 발언 논란을 접한 거예요. 네. 그 종편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재명 후보 좀 실수했나? 발언을 좀 조금 이제 정갈하게 하지. 지금 이 예민한 시간 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순간.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와 이거 정말 심각하게도 너무 심각하다.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방송 다 봤거든. 네. 실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듣고 방송하는 사람 내 눈에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 요거 정리하고 갑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에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말을 해서 커피 자영업자들을 폭리를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상황이 야 이재명이 커피 자영업자들을 폭리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커피 자영업자들 지금 땅을 치고 울고 있다. 네. 너무 눈물로 지금 밤을 지새운다. 이렇게 된 거야. 네. 네.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김용태 위원장은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로 일을 키웠습니다. 일단 네. 오케이. 자 김용태 페북 올려주십시오. 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큰 따옴표를 쳤습니다.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런 발언 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따옴표로 그렇습니다. 전혀 이런 발언 한 적 없습니다. 자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제가 배경을 설명하고 실제 그 발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에서 네. 불법으로 점거해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계곡을 정비를 했다라는 이제 자랑을 하는 와중에 나왔던 발언이야. 됐죠? 네. 자, 핵심은 뭐냐? 경기도가 커피를 팔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줄 테니 불법으로 닭죽 파는 일 하지 마라라고 설득을 해서 네. 불법 영업장들을 다 철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그 발언을 먼저 듣고 옵니다. 5월 16일 유세 현장 보고 옵니다.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막 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와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예? 커피를 팔려면 그 우중중한 닭죽집이 아니고 깔끔한 카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다 빌려줬어요 제가. 자, 보십시오. 커피를 팔 수 있는 여건을 경기도가 다 마련을 해줬다는 얘기를 싹 빼버리니까 네. 원가 120원짜리 커피를 8,000원에 폭리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논리가 먹히는 거야. 그러네. 커피를 팔 수 있는 여건을 경기도가 다 마련해주고 재정도 지원해줬다는 얘기를 빼버렸다고. 그러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공격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공격 대파 시즌 2. 이재명은 시세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는 전혀 맥락이 안 맞는 공격입니다. 왜냐? 2019년 원가가 120원이 맞아. 그것도 원두 팩트가. 가격. 원두 가격이 120원 인건비 이런 거 맞다고. 빼고. 그러니까 그 공격은 아예 맞지 않는 공격. 이해가 완전 됐어요. 폭리를 취하게 만들었다. 폭리를 취하는 자영업자 사장들로 만들어버렸다. 악마화시켰다. 요것도 안 맞는 얘기라고. 120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페도 만들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 5,000원 되고 6,000원, 8,000원 이거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경기도에서 다 해줬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네. 요거 이제 맥락에서 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상인의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계곡에서 식당 장사를 하는데 식당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니까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닭을 먹으러 안 오니까 자기 가게 앞에 계곡을 딱 막아갖고 이 계곡은 내 거. 여기서 수영하려면 우리 집에서 닭 먹어. 닭 먹어야 돼. 근데 이 계곡을 점유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구청이랑 계속 싸우면서 버텼던 겁니다. 거기에를 이재명 지사가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계곡에 사람이 쏟아져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팔만한 물건을 팝시다. 커피 어때요? 커피 괜찮으면 우리가 대출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지. 저리에 이걸 바꾸면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 없이 법 지키면서 커피를 팔아도 닭 파는 것처럼 혹은 닭 팔 때 땀 흘리시니까 땀 안 흘리고도 열심히 일해서 커피를 팔아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설득한 앞뒤 맥락을 싹 빼버리고 야 커피 120원짜리를 8,000원에 팔고 있잖아.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 것처럼 김용태 의원이 특히나 따옴표를 타서 얘기한 이거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지. 이거는 왜 문제냐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그렇지. 허위 사실은 유포는 이거는 선거법에서 굉장히 중하게 다루는 일입니다. 네. 내 행위를 했던 이 얘기랑 완전히 다른 성질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5월 16일 날은 그 경기도 계곡 정비 이야기를 하셨고 5월 17일 날은 그 광주에 그 공항 이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이전을 원치 않는 소위 이제 뭐 님비로 막 욕하고 이랬던 문제를 경기도에서 화장장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이거는 본인이 해본 이야기들을 그래서 네. 지역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 맥락에서 나왔던 얘기고 원가는 120원이 맞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하면 이 시가 논란이랑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거는. 논란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왜 생기는 거예요? 언론이 선거에 쟁점이 없어서 그래요. 네. 김문수 후보나 너무 이준석 허접하지 후보가 않나 이거는? 자기 공약을 얘기하고 그 공약으로 부딪혀야 서로 싸움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그 10번 좀 보여주실래요? 10번 보시면 너무 허접한 논란이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뉴스피미라는 언론사에서 만든 건데 없으면 후보자들 없음, 공약 비어있어. 비교하는데 청년 공약이 비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뉴스피미에서 만든 겁니다. 11번 보실까요? 고령화도 마찬가지예요. 공약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면 그쪽에서 아니야 그건 너희가 틀렸고 내가 맞아라고 서로 부딪히면서 싸움이 되면 그쪽과도 싸움이 붙는데 다 멍하니 있다가 저 말 꼬투리 잡자 라고 해서 그날의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바지가랑이 잡아라. 지금 이 네거티브를 이렇게 하고 있는 아니 겁니다. 저렇게 없음하면서 그렇게 토론할 때 저렇게 그러니까. 공격한 거예요? 네. 아니 그때 아니 어제 TV 토론 때 네.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공약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밑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말은 제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네, 그거 이제 매불쇼가 한번 두들겨 팼으니까. 아니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들의 눈물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공격인 게 이재명 후보가 제일 요즘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자영업자 힘들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영업자들 폐업률 너무 높다. 그리고 자영업자 힘들다. 맨날 이 얘기하거든. 그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게. 근데 이게 또 먹히네? 먹혔나? 아니요, 전 뭐 오늘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오늘 전 안 잦아 들고 있는데 안간힘을 써서 이런 거라도 살려보려고 하는데 예, 언론도 너무 창피하니까 하루 소비하고 버리는 중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네.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네. 허위사실 유포 관련한 거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가 중요하니까. 네. 김문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문수가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 주먹에 자기가 맞아. 아, 그래요? 그래서 김문수 주먹에 김문수가 톡 돌아가는 장면 짧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이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나요?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견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김은수 후보님, 그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말이 안 이거 되기 웃기다, 때문에 이거.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아마 주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언제 하셨죠? 최근에? 이 웃겨. 제가 입당한 거요. 네. 저는 4월에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은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그 정강 정책에 동의해서 입당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당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예. 지금 당 정강 정책대로라면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준석이 계속 이재명만 때리니까 네, 맘- 아 우리 같이 이재명 같이 하면 때리자는 건 줄 알았어. 기본소득으로. 그런데 국민의힘 정강이. 근데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 기본소득을 정강 정책에 넣은 다음에 당 대표가 누가 된 줄 아세요?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대표 때도 기본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야. 이준석이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러네요. 자기 턱을 그러잖아요. 때리면서 때린 거죠 지금. 예. 네.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 당대표 때도 저 정강정책 그대로 있었어요. 네. 뭐야? 서로 자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김문수도 한마디 했어야 돼. 직전 당대표가 그 정강정책 있을 때 당대표가 이준석 후보 아니셨어요? 그러면은 라고 그러겠지. 돌려줬어야지. 이준석은 저는 기본소득 찬성하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김종인 박사를 멘토로 모시던 이준석 후보가 냈던 책에 보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저거는 여기서 자기가 할 얘기는 아니었어요. 본인이 할 얘기 아니에요. 사실 자해공갈 같은 거예요. 자해공갈. 야, 근데 약간 근데 자해공갈에 김문수가 넘어가는 거야 지금. 넘어가요. 너 자해공갈 하지 마. 예.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 요게 그나마 하나 웃기더라고. 김문수 신나서 기본소득 말도 안 되는. 그래 이재명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두들겨 패자. 준석아, 나는 기본소득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 깜짝 놀라더라고. 뭐야 이 새끼 왜 나를 공격해? 요거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오늘 뭐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김문수를 때리는 게 낫겠지. 그럼요. 네. 이준석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폭망한 거는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폭망했다고 김문수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참 정말 한심해. 이거는 하지 않을게. 이거 빼고 노동부 장관이었으니까. 네. 김문수. 네. 노동부 장관이었으니까 노동에 대한 인식 그걸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동에 대한 인식이 진짜 처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면서 최소한 죽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든 법입니다. 네.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얘기해. 노동부 장관이 노동운동 했다는 자가 경산호위 위원장이었던 자가 노동자를 위한 법을. 그러면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 잠깐 봅니다.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저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됩니다.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듣겠습니다. 처벌 위주로 끝까지 듣겠습니다. 잘못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 처벌 안 나가려고 사전에 안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면은 그 예방이 되는 거지. 근데 물론 이 법 자체가 지금 예방 효과도 없을 정도로 좀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무 심각해. 지금 이 3년이 됐는데 실형 선고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자, 우리 얘기는 약간 살짝만 진지하게 하면 일단 내가 이거 들으면 실소가 터지는 게 그 김문수 후보가 아마 자유통일당에서 정광훈 목사랑 같이 거기서 뭐 당대표하고 이러던 2021년이라서 이 국민의힘 사정을 잘 몰랐던 모양인지라고 제가 비아냥이 되겠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입니다. 합의 처리 법안이에요.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의 박대수 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22년 한 해에 산업재해로 입는
경제 손실이 33조라고 발표해요. 어. 나라 꼴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건데 어. 그 당의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 합의 처리한 것도 모르고 날치기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 적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막 걸레처럼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 누더기가 됐다고 하는 것도 사실 합의 처리 합의 과정에서 처리 그렇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합의 처리했다는 것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원외에서 태극기 들고 애국 세력 막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원내에서 대통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 감각과 의식이 있는 것인가 전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뭐빵 공장에서 네. 노동자 한 분이 SPC. 끼어서 돌아가셨다는 네, 맞습니다.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이 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왜 그 또 사법부에서는 이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재의 74%가 추락김 충돌입니다. 아니 떨어지는 거예요. 예, 뭐 과로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안 지켜서 죽는 사람이 전체 그러니까 산업재해 74%라는 현실이 있으면 이걸 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처리를 했을 때 국민의힘은 그나마 그래도 차근차근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들어서면서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그때 안양에서 산재 사고가 나는데 야 그거는 노동자가 잘못했는지 먼저 따져봐야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태도가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다, 중처법 악법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단순 반복하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아, 심각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행이에요. 윤석열 대행 후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리 후보고. 아니 지금 계속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 운영이 안 된대. 안 되긴 뭘. 근데 실형 선고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근데 뭐 이것 때문에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이거 악법이라고 없애야 된다는 말이 되냐고. 사람 죽이면서 돈 아. 벌어서는 안 되죠. 기업 안 해야죠. 이제 그 정도는. 그만해야죠. 그런 시대는 지나야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래도 이재명 후보께서 노조법 2조 3조 노란봉투법 네.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예, 노동계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자꾸 중도화라는 것이 타협하고 절충해서 누더기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 노동자 농민들이 요구하는 법도 해주고 그다음에 성장도 해주고 양쪽으로 운동장을 크게 쓰는 그런 전략을 계속 끌고 나가야 돼요. 네. 야, 근데 노동부 장관 했던 사람이 계속 반노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 어제도 하루 종일. 알겠습니다.